자, 21번 다음 그림에서 A에서 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A에서 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먼저 여러분들 그림을 잘 보시면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자, A는 물체의 이동 한계 위치를 나타낸 가상선입니다. 가상선. 이 밸브를 지금 여기까지 열 수 있다라는 한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선이 되겠고, 자, 점 B는 지금 보시면 도형에서 숨은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점 B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관이 있기 때문에 관에 이렇게 중심선을 나타냅니다. 중심선.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대상의 앞쪽 형상을 가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C는 지금 이쪽 부분을 부분 단면도, 이쪽을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파단선을 쓰고 있습니다. 파단선. 자, 그 다음에 D는 지금 대상의 평면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45도의 가는 실선, 즉 얘는 해칭선을 나타냅니다. 해칭선. 그래서 지금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용도에 따른 선의 명칭이 있습니다. 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이 레버가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레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낼 때 이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가상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선은 자, 2점 세선이 되겠죠. 2점 세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상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중심 궤적을 나타내는 중심선도 있을 것이고, 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구멍을 있는데 이 구멍에 1점 세선으로 이렇게 중심선이 있습니다. 중심선은 바로 1점 세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단된 모양의 단면을 나타낼 때 이렇게 45도의 가는 실선을 사용하는 해칭선이 있겠습니다. 45도의 가는 실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이제 파단선이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와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부분 단면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적으로 단면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떼어낸 부분, 즉 여기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파단선을 사용합니다. 파단선, 떼어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단선을 사용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선, 이 세 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선이 되겠죠. 중심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아까 평면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대상이 평면이라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X자를 표시해서 평면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면임을 나타낼 때는 가는 실선으로 X자를 해서 평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보시고 아, 이쪽 부분이 평면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참고로 치수 보조기호로 지금 여기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치수는 27이 되겠고 여기도 27이 되겠고 이런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칭. 자, 우리가 단면도 절단된 부분을 나타낼 때는 이 해칭이라고 합니다. 해칭. 자, 즉 45도에 우리가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절단된 빨간 걸로 표시된 이 절단된 면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45도에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해칭이라고 합니다. 해칭. 참고로 여기를 가는 실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커멓게 이렇게 칠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머징이라고 합니다. 스머징.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해칭을 조립도에서 나타낼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부품, 2번 부품, 3번 부품이 이렇게 조립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 얘는 1번 부품, 2번 부품, 3번 부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해칭의 방향하고 간격, 어떤 건 넓고 어떤 건 좁고 이 방향하고 간격을 달리함으로써 그게 다른 부품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도에서 해칭을 할 때는 방향하고 간격을 부품마다 다르게 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다음 그림의 투상도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 투상도를 물어보는 문제에는 두 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자, 일단 내용, 그 투상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되고 그 투상도에 관련된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주고 이것은 무슨 투상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것은 무슨 투상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그림의 투상도는, 자, 정답은 회전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회전 투상도. 자, 회전 투상도가 됐는데, 자, 회전 투상도는 뭐냐면, 자, 보시면 지금 이 대상에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를. 자,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양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실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회전해서 실제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회전해 가지고 실제 모양을 나타내는데, 또한 잘못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선을 또 작도할 선을 남겨두기도 하는데, 할 때 이렇게 어느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회전해서 실제 모양을 나타낸다 할 때는 우리가 회전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자, 꼭 투상도에서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림이 무엇인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조 투상도. 자, 보시면 보조 투상도가 있습니다. 자, 보조 투상도. 자, 보조 투상도는 뭐냐면, 우리가 보조 투상도는, 자, 경사면 부분에 있는 물체에서 그 경사면의 실제 모양을 투상할 때.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경사면이 이렇게 있죠. 경사면이. 자,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데, 이 경사면이 있는 부분의 모양을, 자, 나타낼 때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사면 이렇게 안에 있는 것처럼 이 경사면을 나타낼 때 실제 모양을 투상할 때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조 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투상도는 뭐냐? 부분 투상도. 자, 부분 투상도는, 자, 보시면 물체의 일부를 도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만을 투상하는 것.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얘만 표시한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지금 이 모양, 여기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전체 다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인 것만 그려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부분 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림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투상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투상도가 바로 뭐냐면 바로 국부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국부 투상도. 자, 국부 투상도는 물체의 구멍, 홈 등과 같은 한 부분의 특정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 우리가 국부투상도를 쓰는데요. 자, 국부투상도는 뭐냐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지금 구멍이나 홈 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국부투상도라고 합니다. 이 그림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별표 5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지금 키홈이 있는데 이 키홈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국부투상도. 그래서 투상도 중에 국부투상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회전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공차 23번. 기하공차 기입틀에서 이 B가 의미하는 것은, 자, B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바로 데이텀입니다. 데이텀. 자, 데이텀인데, 자, 해설 보시면 우리가 기하공차를 기입할 때 기입틀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첫 번째 보면 여기에 보면 공차의 종류와 기호를 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 배웠듯이 공차의 종류에는 뭐 모자 위에 손을 흔들어라. 자, 모자 위에 손을 흔들어라. 그래서 모양 공차, 자세 공차, 위치도 공차, 흔들림 공차 이런 것들이 있었죠. 대신 우리 모양 공차에는 데이텀을 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차 값을 여기다 기입하고, 그다음에 문제에 나온 여기는 우리가 데이텀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텀을.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지금 칸이 3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복수의 데이텀을 표시할 때 이렇게 나타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실제로 한번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편심 구동 장치인데요. 자, 여기 지금 편심 구동 장치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분, 자, 편심 이 부분, 본체를 그려본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품 1번의 본체가 여기 있는데 조금 일단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정면도를 확대를 해보면,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 공차가 있습니다. 공차.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우리가 이제 직각도죠. 직각도. 자, 이게 이제 공차고 얘 A가 바로 데이텀입니다. 데이텀. 자, 이 데이텀이 어디 있을까요? 데이텀이. 자, 이 데이텀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데이텀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데이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뜻은 뭐냐면, 즉, 지금 여기 76 치수로 쭉 따라가면 이 면. 그렇죠. 이 면을 가공할 때는 여기 데이텀 A, 즉 이 밑면하고 직각도 0.013 안에 들어오게 가공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데이텀이라고 하죠. 자, 한 가지만 더 보면 여기도 지금 직각도가 있죠. 직각도 있고 여기는 이번에 파이 0.013입니다. 지름입니다. 지름. 그 다음에 데이텀 B. 자, 즉 여기 지금 공차가 두어졌는데 여기 이 부분을 가공할 때 데이텀 B가 어딨냐면 데이텀 B를 찾아보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데이텀 B가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즉 이 부분하고 가공할 때 직각도를 파이 0.013 안에 들어오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데이텀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하공차 기입틀에서 B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데이텀이 되겠습니다. 데이텀.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공차의 범위가 가장 큰 것은, 자, 가장 큰 것입니다. 치수 공차.
자, 우리가 이제 치수 공차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치수를 이렇게 쓰고 위에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몇 들어 있고 몇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를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위치수 허용차와 이 아래치수 허용차에서 빼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 그럼 해설을 한번 보면 가장 큰 거를 찾는 거니까. 자, 지금 1번은 여기에 보면 플러스 0.05니까 50.5에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3이니까 49.97을 빼면 치수 공차는 0.08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0.08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플러스 0.03이니까 60.03에서 플러스 0.01이니까 60.01을 빼주면 0.02가 되겠습니다. 치수 공차는 2번은 0.02.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70에 마이너스 0.0이니까 69.98. 그 다음에 70에 마이너스 0.05니까 69.95면 0.03. 3번의 치수 공차는 0.03이 되겠고,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0.02라고 했는데 얘를 다시 쓰면 80에 플러스 0.02 마이너스 0.0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80.02에서 79.98을 빼면 치수 공차는 0.04. 자, 그래서 가장 치수 공차가 큰 것은 1번 0.0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것은 2번이 되겠죠. 가장 작은 치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을 보겠습니다. 자, 25번. 자, 도면에서 두 종류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 겹칠 때 가장 우선하는 것은, 자, 선이라고 해주시고, 자, 가장 우선하는 거. 먼저 여러분들이 수상선의 우상순위는 꼭 나오니까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건 우리가 숫자, 문자, 기호입니다. 숫자, 문자, 기호가 가장 먼저 우선합니다. 숫자, 문자, 기호가 가장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외형선, 그 다음에 숨은선, 그 다음에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그 다음에 파단선, 치수선, 해칭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우선하는 것, 일단 먼저 정답부터 보시면 자, 숨은선이 지금 25번이죠. 자, 숨은선이 지금 가장 우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기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면, 자, 먼저 숫자, 문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 숨, 절, 중, 무, 파, 치, 해.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의 우선순위. 자, 그래서 자, 문자하고 숫자가 먼저 가장 우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외, 숨, 절, 중, 무, 파, 치, 해. 외, 숨, 절, 중, 무, 파, 치, 해로 암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외형선, 숨은선, 그 다음에 자, 외형선, 숨은선, 그 다음에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자, 파단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뭐 이런 거 있고 해칭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도면이 이렇게 있고, 자, 얘가 이들도 두께가 2t다. 자, 두께가 우리가 2t입니다. 2t. 2t면 두께가 2mm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파란색으로 치수선, 해칭이 들어갈 때, 자, 해칭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해칭이. 자, 해칭이 들어가는데 이 문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자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해칭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가장 우선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외숨, 절중무, 받지해. 그래서 정답은 수문선이 되겠죠. 자, 수문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속 가공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여기는 고속 가공이 중요합니다. 고속 가공. 일반적인 가공이 아니라 고속 가공이니까 뭐 회전 속도 RPM이 정말 높겠죠. 자,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자, 먼저 가공 1번이 보면 가공 시간을 단축시켜 가공 능률을 향상시킨다. 자, 맞습니다. 자, 2번째 표면 조도를 향상시킨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표면 조도는 뭐냐면 우리가 표면 거칠기가 좋냐 안 좋냐, 이게 표면의 거친 모양, 거칠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버의 생산성이 감소한다. 자, 이제 이 버는 뭐냐면 가공하고 나오면 나오는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못따기라는 것을 합니다. 못따기.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가공에서는 못따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가공에 비해 고속 가공에는 빠르게 가공하기 때문에 버가 잘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게 맞고,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절삭 저항이 증가하고 공구 수명이 단축된다. 자, 반대죠. 우리가 고속으로 가공하면 절삭 저항이 감소되니까 그만큼 공구 수명이 연장이 되겠죠.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걸 보시면 고속 가공의 장점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로 좀 암기해 두십시오. 자, 일단 가공 시간 단축, 그 다음에 절삭 저항을 감소, 그러니까 공구 수명이 길어진다. 자, 표면 거칠기 좋아진다. 그 다음에 칩에 열이 집중되어 절삭열 영향이 적다. 자, 아까 말했듯이 버의 생성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칩 처리가 용이하다. 난삭제 가공. 자, 난삭제는 뭐냐면 가공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난삭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면 가공할 때 연삭 가공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열 처리된 가공물의 HRC는 경도를 말합니다. 경도를 60정도까지 가공할 수 있고, 자, 황삭부터 정삭까지 한 번의 셋업으로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가공의 장점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작기계 가공 능률. 자, 가공 능률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가공 능률에 따른 분류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가공 능률 하면 뭐가 있냐면, 가공 능률에 일단 범용, 전용, 단능, 만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실 때 핵심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자, 특정한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적합하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특정한 제품을 대량 생산. 이게 조금 핵심 키워드입니다. 특정한 제품을 대량 생산. 자, 그 다음에 소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 사용 범위가 한정되고 기계 크기도 가공물에 적합한 크기로 되어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조절. 자,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자, 특정한 제품을 대량 생산, 소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소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우리가 전용 공작기계입니다. 전용. 한 가지만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전용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 등이 있죠.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 가공 능률하면 범용, 전용, 단능, 만능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용하면 여러분이 흔히 쓰는 뭐 선반,
밀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범용 공작기계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한번 외워주시면 돼요. 자, 얘는 일단 자,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하고 절삭 및 이송 속도 범위가 크다. 이게 조금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전용 공작 기계는 아까 했던 것처럼 특정한 제품 대량 생산, 소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단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가지 공정,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공정이 중요하고, 자, 만능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공작 기계에서 할 수 있는 가공을 한 대의 공작 기계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선반을 하고 좀 밀링도 할 수 있고 좀 드릴링도 할 수 있는 이런 한 대의 공작 기계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만능 공작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우리가 전용 공작 기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암기하실 때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처럼 이런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쉽게 정답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28번은 먼저 별표해 주시고요.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 먼저 공식부터 써보면 자, V는 자,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자, 단위는 미터 민이 되겠죠. 자, 얘를 우리가 절삭 속도, 자, 절삭 속도, 그 다음에 d는 우리가 지금 선반이면 공작물 지름입니다. 공작물 지름. 단위는 밀리미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회전수 rpm. 자, 이 1000은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절삭 속도구하는 V는 1000분의 파이 dn. 자, 여기 있는 n을 바깥으로 꺼내면, 자, 이 n을 바깥으로 꺼내면 이렇게 가지고 n하고 같이 있는 이웃사점 파이 d. 자, 파이 d를 밑에다 쓰고 이 두 개를 곱합니다. 1000 V. 그 다음에 단위는 rpm.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전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 공식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V는 1000분의 파이 dn. V는 1000분의 파이 dn. 자, 그래서 n에 대해서 구하면 n은 파이 d분의 1000V가 되겠죠. 이때 V는 절삭 속도, 자, 그 다음에 d는 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공작물의 직경. 자, 직경이 파이가 40mm입니다. 자, 얘가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절삭 속도가 150m 민. 자, 여기 보면 절삭 속도가 150m 민이니까 얘가 V가 되겠죠. 이때 주축 회전수는 몇 rpm인가? 주축 회전수는 몇 rpm인가? 얘가 몇 rpm이죠? 자, 그래서 공식이 n은 파이 d분의 1000V니까 파이. 자, d는 40mm고 1000에다가 150m 민. 그래서 대략 1193.66 rpm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수는 1194 rpm. 그래서 정답은 1194,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V는 1000분의 파이 dn은 꼭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암기해 주셔서 문제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제 삼각 정투상고에 누락된 우측도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이런 삼각법, 제 삼각법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자,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절삭 온도,
이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핵심 키워드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칩의 색깔. 칩의 색깔에 따라 지금 절삭 온도가 몇 도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칼로리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넣어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칼로리미터. 그 다음에 또 공구의 열전대.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주는 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저 시온도료. 그 다음에 여기도 열전대. 그 다음에 복사고온계. 자, 복사고온계는 우리가 삼겹살집이나 이런 데 가서 불판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예능에서 그런 온도를 측정할 때 쓰는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절삭 온도 측정법에는 자, 뭐가 있냐면 바로 칩의 색깔, 칼로리미터, 열전대, 시온도료, 열전대, 복사고온계.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1번 칩의 색깔 맞죠? 열전대 맞고, 그 다음 칼로리미터 맞고. 자, 방사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방사능에 의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